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강의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와 한 학생 사이에 전례 없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생은 한글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퍼부었고 강의실 안은 마치 숨조차 쉬기 힘든 긴장 속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는 그가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인도, 타밀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국에서 터진 한글 논쟁.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룬 라마스와미입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에서 태어나 타밀어를 모국어로 삼아 자란 청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타밀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이 있는 언어라 배웠습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우리의 언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자부심은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언어학 수업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교수님은 흰 칠판 앞에 서서 세계 주요 문자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문자를 자랑했습니다. 라틴어가 최고라는 주장, 히브리어는 신의 언어라는 말, 한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예술이라는 자랑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한쪽에서 한글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냥 아시아 문자 중 하나라는 무심한 평가였죠. 조용히 웃는 얼굴들 사이에서 저도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글은 타밀어에 비하면 겨우 몇백 년 된 어린 문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의 세계에서는 가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진리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제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강의실 맨 뒤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한글에 대해 발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며 창제 원리부터 현대 기술까지 어떤 문자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내심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저 자기 나라 문자에 대한 과장된 자부심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그리고 곧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프로젝트 지침을 설명했습니다. 각자 세 개의 주요 문자 중 하나를 선택해 그 기원, 구조, 과학성,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는 과제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고 서로 원하는 문자를 차지하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타밀어를 선택했습니다. 교수님은 타밀어가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언어 중 하나라며 미소 지었고 가슴에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타밀어의 유구한 역사는 분명 이 수업에서도 가장 빛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학생이 한글을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의실에 살짝 묘한 정적이 흘렀고 이곳저곳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한글이 그냥 한자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 구조가 단순하고 별거 없다는 평가들이었죠. 저도 모르게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적 무대에서 겨우 몇백 년 전 만들어진 문자가 타밀어 같은 위대한 언어와 나란히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타밀어의 위대함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서 타밀어의 역사적 문헌들을 찾아보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문학 작품들, 돌에 새겨진 비문들, 종교 텍스트들, 하나하나가 타밀어의 장대한 역사를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이런 풍부한 자료들을 들고 발표할 생각에 벅찬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위대한 문자는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별 스터디룸에서 우리는 각자의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타밀어의 고대 문자 기록과 그 오랜 역사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타밀어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으며 문자 체계는 단순한 소통수단을 넘어 문명의 증거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저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장의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발음 기관 구조를 모방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음 하나하나가 혀의 위치, 입술 모양, 목의 움직임을 반영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기억은 혀뿌리로 소리 낼 때의 모양을,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을 때의 모양을, 미음은 입술을 다물 때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 모든 글자가 인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소리 기호가 아니라
인간을 해부하고 구조를 분석해서 만든 문자였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타미러 자료집이 순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은 자랑할 수 있어도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업 시간, 교수님은 우리 조별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타미러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한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일 겁니다. 문자학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깝죠.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교수님, 문자의 가치는 그 과학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타미러는 수천 년의 문화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문명의 증거입니다. 한글은 겨우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적인 문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고 다른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라마스와미 군, 자네가 언제부터 문자의 가치를 그 역사의 길이로만 판단하게 되었나? 학문적 탐구에서 그런 편견은 위험하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편견이 아닙니다. 문명의 깊이는 시간이 증명합니다. 타미러는 수천 년간 자연스럽게 진화해왔습니다. 한글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어떻게 같은 문화적 무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 그렇다면 자네에게 질문하지. 문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에 가장 충실한 문자는 어떤 문자인가?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소통입니다. 그리고 타미러는 수천 년간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왔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통만이 전부라면 왜 우리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문자 체계를 갖지 못했을까? 문자는 소통 이상의 것일세. 문자는 권력이고 접근성이며 민주주의의 도구이기도 하지. 그때 한국인 친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문맹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당시 한자는 소수의 엘리트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야. 라마스와미 군. 자네가 숭배하는 고대 문자들은 대부분 소수의 권력자들, 성직자들, 학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네. 그들은 지식의 독점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지.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 그것은 혁명이었어.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타미러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깊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네. 타미러는 인류의 귀중한 유산이야. 하지만 자네는 지금 두 문자를 경쟁 관계로 보고 있네. 역사학자로서 나는 자네에게 조언하고 싶어. 진정한 학문은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치를 이해하고 것일세.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닌 제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저를 피하는 듯했습니다. 한국인 친구조차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글을 가볍게 웃어넘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지만 동시에 타미러에 대한 자부심을 굽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남아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집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의문은 곧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읽을 수 있도록 왕과 학자들이 직접 설계한 사랑의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이를 말미암아 서로 통하지 못할까 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왕이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배움에서 소외된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창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타미러는 오랜 세월을 살아남은 위대한 언어였지만 그 시작은 왕족과 학자, 한정된 지배계층의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글은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맹을 없애고 말할 수 없는 자에게 목소리를 주고자 했던 정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사랑과 연민의 결정체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숨을 크게 삼킨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글은 철저하게 소리 체계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창제 과정이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언어학, 의문학, 철학적 원리를 모두 집대성의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명이 아닌 창제였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지혜가 융합된 결과물. 세종대왕은 단지 왕이 아니라 학자였고 그가 이끈 집현전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었다는 설명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한글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창제 당시에도 이미 완벽한 형태였고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의 변형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많은 문자들이 시간이 지나며 크게 변형되었지만 한글은 처음 그 모습 그대로 현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고 과학이었으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별 발표가 모두 끝나고 강의실은 묘한 긴장과 피로 속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손을 모은 채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문자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위대한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 태어났기에 위대한가? 그 질문이 제 심장을 깊게 찔렀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한글이 좀 간단하긴 한데 너무 기계적이지 않냐는 의견, 한자가 더 품격 있어 보인다는 평가들, 서구 친구들의 웃음 섞인 목소리, 라틴어 조의 자부심 어린 시선 사이에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타미러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글을 무시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역사는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더 따뜻하고 위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걸 한글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기숙사로 돌아와 한국어 교재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글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접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 교수님은 문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인류의 문명 발전에서 문자가 차지하는 중요성, 특히 평등과 지식 전파의 측면에서 문자의 역할을 강조하셨죠. 교수님은 한글을 특별히 언급하시며 그것이 문자의 창제, 목적과 철학적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제가 단순히 오랜 역사만을 자랑하던 태도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미러도 물론 아름답고 위대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고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한국의 역사, 문화적 배경까지 알면 알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한글을 무시했던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조용한 도서관에 앉아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한글의 규칙성과 단순함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고 체계적인 문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인간 발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음양오행의 철학적 원리까지 품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우면서 타미러와 놀라운 유사성도 발견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너. 익숙한 단어들이 한국어와 타미러 양쪽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법 구조도 닮아 있었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 조사를 통한 문장 연결 방식까지. 우리는 정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 책상에 앉아 한글 자음을 따라 쓰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 정신, 그 역사, 그 따뜻한 마음까지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그저 말을 기록하는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해하고 손을 내밀기 위해 만든 다리였던 것입니다. 언어 연구에 대한 제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언어가 더 오래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언어가 인간을 더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한국 문화도 함께 알아갔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 어려운 시대에도 학문과 문화를 지켜온 한국인들의 정신,
현대에 이르러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성취까지 모든 것이 한글과 함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연히 대학 도서관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글을 배우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고 저에게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 영화, 음악, 역사까지 호기심에서 시작한 한글 공부는 어느새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어요. 지식이 소수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한글의 핵심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이 가진 정신, 그것은 제가 학문을 통해 찾고자 했던 가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위한 지식, 모두를 위한 지혜,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가치가 아닐까요?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우연히 한 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타밀족과 한민족 간의 문화적 유사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논문에는 타밀어와 한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어휘 유사성, 구문 구조의 닮은 점, 그리고 고대 무역로를 통한 교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너, 익숙한 단어들이 양쪽 언어 모두에 존재하는 이유, 농업 문화, 조상 숭배 전통, 공동체 중심의 사회 구조,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어쩌면 바다를 건너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논문을 읽는 동안 가슴이 뛸 듯 설렜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피였고 기억이었으며 인연이었습니다. 타밀어를 사랑했던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어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문화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살았지만 언어라는 다리를 통해 조용히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타밀어와 한국어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이 제 새로운 학문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 이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흥미롭다며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언어 간의 의문적 유사성, 문법 구조의 공통점, 기본 어휘의 비교 연구. 저는 밤낮으로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제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참여해 타밀어와 한국어의 공통 단어들을 찾아주었고 발음을 비교하는 데 협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어 리스트를 만들고 문법 구조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발음 체계에서의 유사성, 높임말 문화의 존재, 농경 사회를 반영하는 어휘의 풍부함. 이런 공통점들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글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타밀어를 사랑하고 한글도 존중하게 된 지금,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타밀어와 한국어는 서로를 통해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되었고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비교를 넘어 문화적 교류와 인류의 연결성에 대한 연구로 발전해 갔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언어의 가치는 그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을 연결해 주느냐에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글 교재와 타밀어 사전, 그리고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한 논문 한 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한글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은 AI, 컴퓨터 언어 처리, 자동 번역 시스템 분야에서 한글이 얼마나 압도적인 효율성을 갖추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규칙적인 조합으로 끝없는 확장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컴퓨터가 문자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한글만큼 이상적인 체계를 가진 문자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시대, AI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한글은 가장 완벽한 언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습니다. 한글은 과거를 위해 태어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미래를 향해 준비된 세종대왕이 인류에게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저는 조용히 한글 교재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나는 이제 한글을 사랑하게 됐다. 그때부터 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타밀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뿐만 아니라 한글의 컴퓨터 언어학적 우수성에 대한 연구까지.
제가 전공하던 언어학의 컴퓨터 과학까지 접목시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학업을 마친 후 저는 한국의 방문연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글학회와 함께 세계 문자와 한글의 미래 가치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다른 언어의 전산화에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지, 특히 문자가 없는 소수 언어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한국어에 능통해졌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일은 타밀어와 한국어의 연관성에 대한 제 연구가 학계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인도로 돌아와 타밀나두 대학에서 비교언어학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실에는 항상 한글과 타밀 문자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늘 말합니다. 언어는 우리를 나누는 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한글은 그 다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다리입니다. 바다의 넉넉함, 사람 손길의 따뜻함,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지혜와 전통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때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아름다움. 한글은 제게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과거의 사랑이었고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열쇠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